오늘은 시집 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시집 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시집 읽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꼭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한 결과 직접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시집을 읽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시집 읽기를 좋아합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도 세계문학과 시를 편애하고 그만큼 많이 사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집을 읽을 때 시인이 설정해놓은 하나의 미로를 통과한다고 생각하며 읽어요. 혹시 미로 공원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시집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시를 읽고 페이지를 넘기는 게 미로의 끝을 향해 조금씩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요. 미로 속의 코너를 돌 때마다 숨겨진 클루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 속에 나오는 나의 감정을 따라가 봐요. 대부분의 시집에는 나, 즉 1인칭 화자가 등장해요. 대놓고 등장하진 않아도 너 또는 당신이 나온다면 그 맞은편에는 내가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죠.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인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집은 정하나 시인의 울프노트라는 시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 중 하나예요. 14페이지에 나오는 봄, 태엽이라는 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쓰는 일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도 아무도 벌하지 않고 생각을 중단해도 누구 하나 위협하지 않는 더러운 책상 앞. 두 번째 연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남의 땅이 흔들리는 일에도 익숙해져 간다. 이 시에는 나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연에서 쓰고 읽는 일을 하는 주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연에서 남도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을 게을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단했어요. 오랜 기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의 땅이 흔들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발을 딛고 있는 세계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런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니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비슷한 일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도 생기잖아요. 봄, 태엽이라는 제목의 시는 그런 감정을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찔리기도 했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40페이지에 나오는 시는 제목이 무려 우리가 우리를 입니다. 이 시의 첫 번째 연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두 숨어 지내는 계절. 두려운 것은 한 음절의 낱말들. 손가락질 하다의 손, 씹다의 입, 흘기다의 눈. 아름답던 사람들이 심장을 벗어서 바위 틈에 숨기고, 거북이 옷을 입고 거북이 옷을 입은 다른 이들이 진짜 거북이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밤. 다시 읽어도 너무 좋은데요. 일단 시의 본문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말만 등장하기 때문에 제목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의 일부이니까
나도 숨어 지내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눈을 흘기는 행위들이 두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북이 옷을 입고 자신을 숨겨요. 주변을 계속 의심하면서요. 14페이지의 봄 태엽 속에 내가 같은 일을 반복하며 나태하고 무감각해진 상태라면 40페이지에 나오는 나는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시에 등장하는 화자의 감정을 소중한 힌트처럼 모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시집 안에서 변하는 감정선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추측할 수 있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클루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나 단어들이에요. 한 권의 시집을 시인이 만든 미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들을 묶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메모를 하면서 읽어봐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손미희 시인의 시집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입니다. 역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 중 하나인데요. 이 시집을 읽을 때 유난히 많이 나왔던 단어와 이미지는 물, 그리고 안과 박, 경계, 선긋기 등이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시 중에서 하나였던 물의 이름을 살펴볼게요. 물의 이름. 수영을 한다. 내가 찔러서 물이 아프다. 발전소에서 솟구치는 수증기처럼 나는 나를 밖으로 빼내려 해보았다. 그런 연습만 하는 하루도 있었다. 이 시는 손미 시인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았던 시이기도 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상황을 떠올려봐요. 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나의 피부가 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일상, 이런 것들을 물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내가 물을 찔러서 물이 아프다고 해요. 어쩌면 내가 다른 존재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사실 미로를 통과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진짜 미로가 아니라서 우리가 갇힐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읽고는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시집을 만났을 때는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으로 그냥 읽어요.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필요도 없고 다 소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대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 마음에 와닿는 시를 한 편이라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른바 한 줄만 건져도 남는다 전략입니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놓고 생각이 날 때 다시 펼쳐보거나 아니면 필사를 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지 알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아요. 시집에는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섬세하게 감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만약 내가 어떤 계기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를 만났을 때 큰 울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손미 시인의 시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가 생각나네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중간에는 이런 구절도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나무 문을 두드리는 울음을 모른 척해도 될까? 언제 읽어도 먹먹해지네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 같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감정을 느껴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런 시를 만났을 때 먹먹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집 마지막에는 해설이나 발문이 한 편 실려 있어요. 미로 게임으로 치면 일종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지도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너무 어렵고 긴 언어로 작성되었거나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바라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과감히 그 지도를 버립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가이드도 있어요. 시집이 궁금하긴 한데 너무 막막하다. 그럴 때는 뒤에 실린 글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집을 읽을 때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시집을 읽으며 메모했던 기록과 리뷰를 남기는 방법도 공유해 볼게요.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읽는 독자와 맞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무덤덤하게 아무 감흥이 느껴지지 않아서 리뷰도 남기지 않고 넘어갔던 시집을 몇 년 뒤에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너무나 좋았던 시집도 있었어요. 클릭을 잘못해서 다른 시집을 시켰는데 그게 의외로 또 너무 좋았던 시집도 있었고요. 물론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그랬던 시집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책을 읽는 사람, 나의 방식대로 그 책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작가가 정해놓은 답이 있고 그걸 반드시 어느 정도는 읽어내야 한다고 의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을 갖게 되고 책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미로를 그만둬도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밤 부담 없이 시 한 편 읽고 자면 어떨까요?